지난주에 저거 보셨어요? 저희 그 오사카 외국어 대학의 그 장부순 교수님하고 만든 컨텐츠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저 라이브 보시는 분보다 훨씬 적게 보셨는데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슬기로운 한일 관계 꼭 보시고 주변에도 저 권해주세요. 저 슬기로운 한일 관계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제 우리 기시다 총리가 와서 우리 외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교 얘기는 저희 3.1절 때부터죠. 기억나시죠? 3.1절 기념사 때부터 이 외교의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3.1절 저 기념사에서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예 빠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만 언급됐다.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 이후에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안이 나왔고 그리고 그거를 들고 일본의 대통령이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이 있었고 이런 1년의 그 외교 스케줄이 지금 쫙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여론이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일 그 회담의 성과는 한일 회담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한일 회담, 그 다음에 한미 정상, 그 다음 G7 그런 1년의 외교 스케줄이 쭉 끝난 다음에야 그러고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지금 외교를 통해서 뭐를 얻었고 또 무엇이 한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우리 한 반쯤 왔습니다. 이 한미 정상까지 한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왔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중간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기시다 총리가 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강제징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경험을 해서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사과라고 할 거 아니라 뭐 통절한 유감 표명 비스무리한 개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감을 표시했다. 예, 이 정도. 제가 좀 이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은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히로시마가 원폭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 20만 명 죽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죠. 히로시마의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두 분이 같이 그 한일 그 정상 두 분이 같이 참배를 하기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히로시마 원폭 때 일본이야 패전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시 일본에 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시에 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령비 앞에 가서 두 분이 같이 가서 참배를 하기로 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이 지금 한국인 위령비 공동 참배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오염수. 이게 이제 지금 공식적인 그 차원의 테이블에서 일본 총리가 이걸 언급한 겁니다. 한국 전문가 시찰단. 그러니까 IAEA 말고 어떤 국제적인 기구 말고 그 단일 국가에게 이 시찰단을 파견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워낙 그 염려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협력. 한일 경제협력 구체화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 역량이 있고 그리고 일본은 그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서 그걸 받쳐줄 수 있으니 우리 그 두 나라가 잘 협력하면 이 전체적인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구축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안보입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일본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지난번 한미 정상의 성과가 뭐냐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미 정상에서 우리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 하고 미국과의 양자 간
그 NCG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핵 협의 그룹.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정신이 번쩍 나는 성과였던 거지요. 이 외교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본인들이 그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에서 항상 그 창문 같은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이어야 하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일본도 핵 위협 속에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 우리하고 양자간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그 G7 끝나고 한국에 오겠다라고 얘기돼 있던 것에서 바꿔서 갑자기 바꿔서 급하게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급하게 온 이유가 바로 그 핵 협의 그룹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외교 전문가들은 미리 예측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한미 간 양자 그룹이 만들어지는 순간 일본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파트너인데 우리도 껴서 3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양자 관계 를 지금 만들었다고 굉장히 큰 성과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이 껴서 3자가 되면 약간 김 빠지잖아요. 약간 김이 빠지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뭐 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3자를 분명히 요구할 거다 일본이. 그런데 요구하면 일단 우리 양자 관계부터 조금 더 효력이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외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대응이다. 그리고 예전에 일본이 그 쿼드 있잖아요. 쿼드 4개국 들어간 거. 우리가 좀 낑기겠다 그랬더니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이거부터 좀 강화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강화하고 그 다음에 너네 껴줄게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게 일본하고 우리 사이 얘기였고 우리가 그때 까인 거죠. 사실상 까인 건데 지금 한미 간 그 협의에 대해서 일본이 껴달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이거 우리 한미 간 내용을 우리가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정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넓히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일본 배제 안 한다. 확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일본도 이런 대답에 대해서 뭐 심하게 까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자기네가 우리한테도 쿼드 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뭐냐. 일본 입장에서는 NCG에 낑기겠다라는 의사를 여기까지 달려와서 지금 한 거고 그 한미 핵 협의 그룹에 자기네도 낑기겠다라고 지금 뛰어와서 얘기한 거고 우리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끼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거기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그 협력을 구체화하겠다. 경제, 안보, 그다음에 인적 교류 앞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감성적인 부분, 우리 국민들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 공동 참배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왜 사과 제대로 안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냐? 아마 오늘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장부순 교수와의 슬기로운 한일 관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 슬기로운 한일 관계 제가 소개해드린 그 컨텐츠입니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을 그 기념하는 담화를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아베 총리의 아베 담화죠. 아베 담화. 우리 이때까지 무라야 담화, 고이즈비 담화, 간나오토 담화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사과였다면 아베 담화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일본 인구의 8알이를 넘고 있다. 그 전쟁에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베 총리 담화의 내용은 보면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에 전달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나 손자나 그 뒷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사과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그 일본 입장에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하게 그것을 계승하되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 계속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좀 안 듣게 하는 게 이제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 아베 세대로서는 그게 자신들의 사명이다. 이런 담화를 발표한 거죠. 우리 그 슬기로운 한일 관계 보시면 그 오사카에서 지금 일하시는 장부순 교수의 말로는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별도의 사과 담화를 준비한다고 해도 이번에 자민당의 주류 세력은 절대로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다. 기시다 총리는 그 자민당 안에서도 소수파잖아요. 별로 자기 기반이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지금 최대한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인 공감, 유감 표명이었던 거지, 기본적으로 일본 자민당 정권이 또 한 번의 공식 사과 담화를 하는 것은 그 예측하기,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장부순 교수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대로 이분이 최대한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으로 아픔에 공감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성과가 뭐냐? 그럼 저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망가졌던 그 지난 정권 또는 더 길게 잡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찾아가고 이랬을 때부터 사실 조금씩 망가졌다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완전 뭐 죽창가 이러면서 완전 망가졌죠. 강제징용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김능한 대법관의 그 건국하는 기분으로 판결했다는 그 판결 이후로 완전히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가 이번에 이제 복원됐다.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양국 정상이 강력하게 지금 천명을 한 거죠. 복원하고 앞으로 이 가깝고도 먼 나라 한일 두 양국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가서 나름의 공간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안보, 경제, 그리고 인적 교류 모든 면에서의 협력의 기반을 만들었다. 그 정도가 이번 그 회담의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근데 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가 닿을지는 여론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미래로 가는 관계 속에서 지금 양국 정상이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양국 정상이 애를 많이 쓰는데, 그걸 계속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아직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것을 계속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에 우리 G7 가서 한미일이 어떤 식으로 또 안보 협력을 할지,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외교 스케줄에서 주시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일 관계 복원과 그 다음에 향후 미래를 향한 한일 양국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지금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토탈 트루스 절대진리 선생님, 중국은 있고 일본은 안 있는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체성 속에서 저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5,000년 역사 속에서 괴로움을 중국한테 엄청 당했는데 그거를 잘들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중국의 어떤 막무가내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는 5,000년 동안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몇 번이나 짓밟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일본에 대한 그 앙금은 계속 갖고 있는데 요즘에 또 젊은이들은 또 달라요. 참 우리 신기하죠. 김태훈 선생님, 과거를 잊으면 안 되지만 과거만 따지면 싸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한테만 햇볕 정책 쓰지 말고 일본한테도 햇볕을 비춘다고 생각하면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김태훈 선생님,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근데 저게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햇볕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HH 선생님, 한국이 일본의 햇빛 정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 긍정 모드로 맞습니다. 저게 정답이죠, 사실. 저렇게 가야지 우리 국민들의 상처도 더 빨리 치유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런 얘기를 다룬 우리 슬기로운 한일관계 꼭 보시고 주변에도 권해주세요. 저 슬기로운 한일관계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